사실 한국에서 야근 문화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쵸. 그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곧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종의 고통 올림픽 같다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서로 고통 올림픽을 하면서 야근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팀과 이제 6시 퇴근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팀의 일하는 방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팀은 보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참 많아요. 각자 앉아가지고 자기 일만 막 하기보다는 나는 그럼 이쪽 걸 정리할 테니까 너는 이쪽 걸 정리하고 우리 몇 시쯤 같이 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김민철이 6시면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컨펌 받을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역산해가지고 스케줄 안에 꾸역꾸역 다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미치도록 일을 해요. 집에 가서 뻗을지언정 6시에 퇴근하겠다는 일념 하에서 일을 하려면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각자 주도권을 가지고 막 달리다가 또 만나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또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서 헤어지고 계속 서로 일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주도권인데,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주도권을 갖고 일하게 되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독려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밀어붙이기까지는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팀장님 저희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네들이 판단해서 나한테 알려줘, 내가 거기에 맞출게 라고 한다거나, 혹은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나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팀장은 그럴 때 수습하라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라고 회사에서 돈도 조금 더 주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일이 어그러졌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절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 사람한테 탓을 한다거나 이거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선 그 일만 봐야 돼요. 제가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상식을 믿으면서 저는 그 사람한테 블레임을 하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달려가,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든 수습을 할게,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사실 주도권은 줘봐야 제대로 쥐는 방법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주도권들을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 양 자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커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사람들도 나도 저만큼은 해보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어떤 회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가님께서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팀장이 되었을 때 팀원들도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교육받은 방식이 그랬던 것처럼 정답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정답은 팀장 마음 한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팀장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의 시간에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말을 해도 될까? 이게 맞는 말일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입을 열게 하는 데서 가로막는 요소들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썼던 방법은 계속 묻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결정을 잘하는 팀장이 같으면 나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발전시켜 봐봐. 저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건 명령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다 모여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그저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뭐가 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점은 묻고 대답하면 그걸 또 반영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건 간에 그거를 다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괴물이 될 거예요, 아이디어는. 근데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라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계속해서 질문하는 화법을 던지면서 들어올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아무 말을 해도 상관없다. 저 사람이 어떻게든 정리를 해준다.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 이 팀 안에서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걸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우리라는 울타리로 계속 포섭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아이디어니까 이게 A라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회의실 안에 들어온 이상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디어예요. 그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일관되게. 그러면 팀원들도 우리 아이디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들 애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판단해서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쫙 해서 그럼 순식간에 엄청난 덱이 탄생을 하는 거죠. 또 그러면 너무 뿌듯하죠. 너무 행복해요. 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판적인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사실 팀워크가 삐그덕거리게 되고 성과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의에서 지적이나 비판을 할 때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의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못했더라도 그 사람한테 다시 똑같은 일을 맡기고 너의 역할을 해줘야 돼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가 잘할 수 있지만 실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네가 너무 못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러라고 팀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난이나 혹은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어른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굳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일이 되게 되는 일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퍼포먼스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만 몇 걸음 더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어 라는 이 무서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사실 성장할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안 되면 내가 해줄게 라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팀원들 입장에서는 마음껏 달릴 수 있죠. 저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